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과 자부심의 스포츠 평론가 김준석입니다. 지금 아시아 대륙 전체가 K감독,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이름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베트남에 살아있는 영웅이 되신 박항서 감독님부터 인도네시아 축구의 역사를 통째로 새로 쓰신 신태용 감독님까지 이 뜨거운 열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증명하고 계신 최강희, 서정원 감독님에 이르기까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감독은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승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강철 같은 규율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중국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6회 연속 본선 진출 실패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고 새 사령탑을 찾고 있는 중국이 가장 먼저 우리 한국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워버렸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아시아 전역이 원하는 검증된 우리 지도자들을 왜 그들만은 외면하는 걸까요?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우리의 자부심을 건드리는 것을 넘어 상식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기가 막힌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또다시 반복된 중국 축구의 익숙한 실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중국은 3승 7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C조 5위로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무려 6회 연속 본선 진출 실패라는 굴욕적인 역사를 이어가게 됐죠. 결국 중국 축구협회는 예선이 끝나자마자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을 즉시 경질했습니다. 리더를 잃은 감독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되었고 중국 축구는 그야말로 시급히 풀어야 할 큰 숙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아시아 무대에서 그 능력이 검증된 지도자들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 슈퍼리그의 서정원 감독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었죠.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내고 선수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 우리 감독들이 가장 잘하는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선택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당연해 보였던 선택지에 그들은 NO라고 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말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우리 한국 지도자들을 거절한 이유, 그 속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의 한 축구 전문 기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이 이를 인용하며 여론을 형성했죠. 들어보십시오. 절대 한국인 지도자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너무나 중시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이것이 그들이 우리 감독들을 거절한 핵심 이유입니다. 잠깐만요. 집단 이기주의라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습니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신념 아래 한 선수가 쓰러지면 다른 선수가 두 걸음 더 뛰어주는 그 정신. 한 골을 위해 몸을 던지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투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이자 우리 지도자들이 선수단에 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에게는 없는 그 승리 DNA에 대한 이해 불가능 혹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부르려다 그 의사는 너무 건강해서 안 되겠다며 돌려보내는 격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스스로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처방전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검증된 한국식 해법을 거부한 중국은 어떤 대안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행보는 더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이름, 바로 이탈리아의 명장 스테파노 피올리였습니다. AC 밀란을 세리에 A 우승으로 이끈 그야말로 세계적인 감독이죠. 하지만 중국 언론 스스로도 이것을 비현실적인 바람, 꿈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아니라 잠시 팬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희망 고문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다음 후보는 로베르토 만치니. 이름값만 보면 엄청납니다. 이탈리아의 유로 우승컵을 안긴 감독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직전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습니까? 뚜렷한 성과 없이 중도 탈락하며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아시아 축구의 정통하고 성공 신화를 쓴 한국 감독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이상한 이유로 거절하면서 정작 바로 그 아시아 무대에서 실패를 맛본 유럽 감독은 유력 후보로 거론한다?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이며 일관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후보 찾기의 대미를 장식한 인물은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중국 20세 이하 U20 대표팀을 이끌던 대얀 조르제비치 감독입니다. 네? U20 감독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이끌던 U20 대표팀, 바로 직전에 열린 U20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하며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A 대표팀을 구할 소방수로 바로 어제 유소년 무대에서 실패한 감독을 데려온다는 것. 이것을 과연 정상적인 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축구협회의 모습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도부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하자 수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좌절감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찌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누가 와도 안 돼.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누가 와도 안 돼. 누가 와도 희망이 없다. 이것은 더 이상 특정 감독이나 선수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며 패배주의의 극치입니다. 팬들 스스로가 이제 감독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팀, 이 시스템으로는 어차피 안 된다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팬들의 이 한마디야말로 현재 중국 축구가 처한 위기의 깊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검증된 감독을 배제하고 비현실적인 꿈을 꾸다가 결국 실패한 감독을 임시 방편으로 앉히는 혼란의 과정,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팬들의 싸늘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억측과 논란 끝에 마침내 중국 축구협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명장의 화려한 부임도 아니었고 아시아 무대 경험이 풍부한 우리 한국인 감독의 합리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이름은 바로 대얀 조르제비치, 중국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A 대표팀의 위기를 수습할 인물로 성인 대표팀이 아닌 유소년 대표팀 감독을, 그것도 정식 감독이 아닌 임시 감독으로 앉힌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역시 바로 직전 대회에서 자신의 팀을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지 못하며 스스로 실패의 쓴맛을 본 지도자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위기 탈출을 위한 혁신이 아닌 그저 책임을 잠시 미루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패배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또 다른 패배의 기억을 가진 인물을 불러온 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중국 축구의 끝없는 악순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맙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운명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언제나 가장 극적인 무대를 마련해 놓는 법이죠. 중국의 이 임시 감독, 그의 데뷔전은 과연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치러질까요? 중국 축구협회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를 증명해야 할 그의 첫 번째 시험대. 그 무대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상대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오는 7월, 그것도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바로 그 동아시안컵에서 중국은 우리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한국인 감독은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된다며 그토록 선을 긋던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증명해야 할 운명의 첫 무대에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심장, 우리의 안방에서 말입니다. 과연 운명의 장난 같은 이 대결에서 중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모든 축구 팬들의 시선이 이제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그들의 첫 경기로 뜨겁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 축구의 핵심 문제는 돈이나 선수 혹은 전술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라운드 밖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 즉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힘, 즉 그들이 말하는 집단이기주의를 보면서도 그것을 배워야 할 성공 공식이 아닌 경계해야 할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팀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단결력,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강철 같은 규율, 그리고 승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성공 신화를 만든 이 핵심 가치들을 그들은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그토록 원하면서도 정작 승리하는 방법은 두려워하는 이 역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협회는 그들만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성공에 대한 인정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의심에 기반한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길고 긴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우리의 자부심,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직접적인 맞대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는 7월 7일 그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해 보일 그 명쾌한 대답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운명의 승부입니다. 중국이 한국인 감독을 거절한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전략적 사고의 실패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